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TV입니다. 부산 지역 지금 부동산 분위기 조금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마린 고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지역 브리핑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의 커리큘럼은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부산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차트라는 것은 부산 지역의 거래량, 지금 그쵸? 거래량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그리고 미분양 변화 이런 것들 차트를 통해서 부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구별로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 해수동, 연남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사구부터 해서 뭐 서구, 뭐 용도구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구를 다 살펴보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강의에서 네, 그건 강해서 그래서 해수동, 연남 그리고 금정구, 부산 진구 그래도 부산에서 중상위권 가격인 구를 제가 특정해서 그 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적인 설명이 일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투자자의 어떤 관점, 투자의 관점에서 부산 분양권 좋죠. 분위기 너무 좋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부산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 마린 고객님 강의 들으면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떤 상승 하락 주기가 있어요. 진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차트의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의 패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잘 보시죠? 네, 화면에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부산의 상승 하락 주기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텀을 가지면서 올랐다가 그리고 고함 내지 내렸다가 다시 2년 6개월에서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매 가격이에요. 파란색 실선이 매매 가격이고요. 이 매매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패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산이 2008년도, 9년도부터 상승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2년 6개월 동안 거의 오르다가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다시 하락을 하다가 다시 2년 6개월 동안 상승하고 약간 텀이 6개월 차이가 나긴 하죠. 네. 그래서 2년 6개월을 제가 3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6개월에서 3년 터울을 가지고 올랐다가 느낌이 내렸다가 2년 6개월, 3년 사이에 분양가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텀.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 3억 가다가 5억 가다가 7억 가다가. 그렇죠. 가격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하락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부산도 동주에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자 2년 6개월 텀에서 2021년도 중반기가 제가 이렇게 2년 6개월씩 이렇게 되면은 2021년도 중반기가 하락하게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2년 6개월 뒤에 진짜 상승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2024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매도하실 분들은 횟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는 당연히 좀 나아질 거고요. 예전에 뭐 서울이 올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내리고 이렇게 패턴을 달리 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전국 동주화가 되었잖아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하는 상황인데 여튼 이런 어떤 동주화 현상이 있지만 부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은 2년 6개월 텀으로 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라는 걸 머리에 딱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2년 6개월 정도 3년 정도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에 받아주기는 다시 매수하기는 좀 꺼려진다. 일단 이런 현상으로 하나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현상으로는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을 많이 쏟았다가 다시 입주물량이 많아지면서 정체기를 가져가고 이런 패턴으로 또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산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오르면 많이 올랐구나 덜 사게 되고 또 3년 정도 내리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오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3년 정도 보시고 부산의 주기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머리에 탁
집어넣으면 좋을 것 보이즈는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 곡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지금 부산 반등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건 아니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 차트라는 건 평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많이 하락했던 단지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아파트의 가격이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갔다가 지금은 2021년도 가격 정도로 조금 회복한 단지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이 반등했지만 구축은 아직 안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트,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오르고 내림은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구축 아파트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폭이, 거래가 좀 되면서 올라가는 폭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에서는 상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시장이나 뭐 이제 금매가 된 준식축 같은 경우 거래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장에서 흐름이 미묘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봐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승 하락 두 개 보셨고요. 네. 분양 거래량 보실 거잖아요. 다음은 부산의 거래량과 미분양 기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렇지, 기본이죠. 부산의 거래량은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제일 노란색 점 있죠? 네. 거래량이 설명장을 돌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실선 보입니다. 네. 파란색 색깔 들어간 실선은 부산의 평균 매매 거래량이에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준다라고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색깔 안 들어간 실선 있죠, 여기. 네네네. 이 실선은 실제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2022년도 거래량이 바닥을 쳤을 때 평균 거래량이 약 20% 정도 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물건이 보통 거래가 되면 2개밖에 거래가 안 된 거죠. 진짜 거래량이 없네요. 절벽이네요. 역대 최저였습니다. 역대 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부산만의 영상은 아니고 서울은 거래량이 10% 정도. 평균이 10%밖에 안 됐고 부산은 20%. 그렇게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다 이렇게 왜 많이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 시기에? 급등한 경향도 있고 거기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그렇죠. 이 세 가지 거래가 패턴들이 물려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을 쳤던 거거든요. 작년이었죠. 네네.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은 부산은 여기 보시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50%. 와, 네. 많이 회복했다. 회복 20%에 비해서 많이 회복했죠. 아직 100%에 비해서 그러니까 100% 거래량은 회복을 못했지만 50% 정도까지 회복한 거는 50%는 100%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20%에서 50%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평균 거래량의 수렴에서 100% 거래량이 나온다. 평균 거래량만큼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요. 가격이 고압이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렇게 거래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보시면 평균보다 초과한 경우, 평균 미만인 경우 그걸 합해서 평균 선을 끊는데 그냥 장이 좋을 때는 거래량이 많다가 장이 안 좋으면 거래량이 적고 그래서 이 평균 100%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하회하다가 평균 거래량까지 수렴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50%잖아요. 80%, 90%까지만 회복되면은 훨씬 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미분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분양은 여기 빨간색 선이 평균 부산의 미분양 숫자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미분양 좀 증가했다가 역대 최저로 미분양 숫자가 분양권 미분양 숫자가 감소했다가 지금은 평균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미분양이 좀 쌓였지만 근데 이 아직 평균 수준이에요. 전국적으로 분양권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맞죠. 특히 공기가 길게 남은 분양권에 대한 선호도는 가격이 오를 거란 심리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네요. 역시. 아니, 그렇게 해서 네. 계속 브리핑을 하고 아, 있기 네. 때문에 중개 소장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 부산이 적다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기 기다렸어요. 왜냐면 아까 주기로 봤을 때 2024년 상반기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그 입주 물량과 또 맞물려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부산은 여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평균 입주 물량.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 이 정도 입주 물량이 있다는 것은 평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올해 2023년도 하반기잖아요. 근데 2024년도부터 부산의 입주 물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부산의 입주 물량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향후 적은 곳은 부산입니다. 광역시 이상급에서. 오, 서울을 몰랐다. 제외하고.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분적으로 좀 많은 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 3년 내에 적은 곳이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입주 물량 적은 곳 중에서 부산이 가장 입주 물량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주 물량상으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2022년도 5월달에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네. 그때 말을 한 건데 이론상 진입 타이밍은 2023년도 상반기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닥일 때. 바닥은 그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때 바닥이었고 상반기부터 좀 올라올 조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올라가기 초입이니까 들어가기 참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맞는 거 그렇죠. 사실 전국적으로 최저점은 2022년도 11월 달에서 2023년도 1월 달 사이. 바닥이었어요. 네, 최저 바닥이었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나타냈고요. 미리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잡아내셨어요? 가장 운이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뭔가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놀래라. 비법이라는. 그래서 그때는 예스 하셨어요, 좀?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론상 진입 타이밍은 그냥 이거는 부산만 입주 물량을 놓고 입주 물량만 놓고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입주 물량 베이스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많다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은 네네. 2해에 사람들이 진입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이때 진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선진입합니다. 가격을 싸게 달라고? 네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해에 한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에 보통 투자자들이 차트를 해석하고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샀으면 지금 소폭 올랐죠.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인 건데 가격의 저점, 그러니까 바닥점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건 그냥 현장에 계속 부동산 쪽에 매물을 쫓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도 하락하고 있었고 지금 뭐 대구는 더 많이 하락했고 하락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저점으로 제가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으면 하락할 때 부동산에 계속 매물 체크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부동산에 매물이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층의 이 가격이면 가장 급매매. 그러니까 매물이 20개 중에 제일 좋은 건 한두 개 정도가 추려지잖아요. 맞죠. 호가가 높은 것도 있고 저층에 가격이 싸지만 저층인 것도 있는데 중고층인데 거의 저층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게 매수 1순위잖아요. 작년 하반기 되게 많았어요. 그게 한 2개, 3개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안 팔리니까 가격을 끌어내리는 매물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보고 있어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게 안 빠져요. 잘. 그럼 나 기다려요. 계속. 그럼 더 하락합니다. 계속 안 빠져요. 심리전이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더 하락한 가격에서 또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 하나 정도 매도가 됐어요. 2개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단계 말고 다른 단계도 체크해요. 대체적으로 나가는지, 저가 매물들이. 근데 여기만 조금 빠지고 안 나가잖아요. 좀 기다려요.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몇 단지를 체크하다 보면은, 고층이 저층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중에 타면 돼요. 그게 저점이에요. 되게 쉬워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요즘에 또 앱이 있어서 알람이 잘 올라오잖아요. 거래되면 실가 같은 경우. 그런 거 체크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 매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매물만 쫓으면은 저점은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항상 돈 벌고 싶다,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 꼭 별표하고 적어 놓으세요. 별표 말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